그러니까 이게 그때 이제 고금리 때 투자하신 분들이 바로 던지는 매물들이 좀 나오잖아요. 네. 연초부터 해가지고 맞습니다. 그죠? 예, 예. 딱 그 타이밍 좀 잘못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 그 밸류업을 하는데 리모델링하거나 신축을 하는데 올해 시장은 약간 또 이런 매물들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완성됐는데 약간 헐값에 던지는. 네. 보통 이제 오래된 분들하고 이야기 나누면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하고 지금은 제조를 해야 될 타이밍인가 아니면 유통을 해야 될 타이밍인가 이런 얘기 많이 나누거든요. 제조는 말 그대로 땅 사서 뭐 건물 사서 리모델링하고 신축하는 거 제조라고 일컫고, 유통은 저렇게 이제 완성되어 있는 건물들이 시세 이하보다 조금 저렴하게 나와서 매입해서 그대로 갖고 있다가 적정 가격 이상으로 파는. 지금은 이제 건축비도 많이 올라갔으니까 저는 이제 무조건 유통이 맞다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급매물만 잡을 수 있다면 네. 또 워낙 공사비도 많이 올랐고. 네, 너무 많이 올랐어요. 맞아요. 지금 타이밍은 꼭 그렇게 안 해도 멸실하고 철거하고 뭐 신축 안 해도 싼 매물 잡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성수에 하나, 한남에 하나 건물을 보유하고 계신데, 우리 부투스쿨 구독자분들께 뭐 어느 정도로 좀 모아와야 된다, 좀 그런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필요할까요? 서울권 전역으로 이제 스펙트럼을 넓히면 정말 한 현금 4억, 5억으로도 자기만의 건물을 가질 수는 있어요. 혼자요? 네, 혼자서도 충분히 가질 수는 있습니다. 예, 서울권 전역으로 뭐 강남 주변 이런 쪽을 좀 벗어나서 좀 스펙트럼을 조금 더 넓혀서 뭐 강북, 송파, 강서, 강동 이렇게까지 넓히면 그 정도로도 충분히 건물을 매입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 전역 우리가 뭐 그렇죠. 강남 3구, 마용성 이런 데 빼고 강북이든 저 이제 끝단 쪽 가면은 이제 한 5억 정도 들고 있으면 개인으로 투자는 가능하다. 그게 왜 매매가가 20억 정도. 그렇죠. 보통 저희가 대출을 일으킬 때 요새 이제 트렌드는 거의 한 80% 대출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제가 실질적으로 대출을 정말 많이 받아야 된다라는 주의 중에 하나인데, 실제 투자금은 거의 다 적게 들어가야 되니까. 그럼 저희가 뭐 어떤 건물들을 보잖아요. 뭐 계산기 뜯을 필요 없이 매입가의 25% 정도만 필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25%는 우리가 매매가 대비해서 80%의 대출을 받으니까 나머지 20%의 나의 소요 자금, 그 다음에 나머지 5%는 뭐 취득세, 그리고 기타 뭐 중개 수수료, 법무사 비용, 그걸 다 먼슬리로 했을 때 만약에 한 30억짜리 건물을 봤다 그러면 25% 정도만 내 소요 자금만 있으면 접근은 가능하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좀 태핑을 하면서 보시면 되는데, 5억 정도면 뭐 강북이나 이런 쪽으로는 접근은 가능합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5억이 내가 거주하고 있는 혹은 내가 투자한 아파트 주거형이 있는 상태에서 5억이면 건물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파트나 이런 주거가 없는 상태에서 바로 건물로 투자하는 것은 조금 아쉽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희 이제 유일하게 나라에서 혜택 받을 수 있는 뭐 1가구 1주택 12억까지 비과세, 그리고 그다음에 일시적 1가구 2주택 이런 혜택들은 계속적으로 개인으로 누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사이클은 개인으로 계속 흘러가다가 이제 스페어 자금이 한 5억 정도가 있다고 하면 그 다음에 내가 뭐 법인을 설립해서 대출 좀 많이 받아서 꼬마 빌딩을 사봐야겠다 라는 접근이면 괜찮은데, 그냥 그런 거 없이 나는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바로 건물을 사야겠어 라는 것은 조금은 추천드리진 않아요. 개인적인 생각은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거는 사이클은 사이클대로 돌려놓고 법인이나 이제 이거 상업용은 좀 다르게 주류로 다르게 가야지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또 주택 그쪽엔 또 그렇게 열려 계시네요. 그럼요. 근데 저는 이제 더 최근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집을 팔았는데 최근에 이제 그렇게 사이클을 반드시 누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5억 가지고는 살 수는 있지만 아웃풋이 좋냐라는 것은 사실 퀘스천 마크이긴 합니다. 근데 내가 부동산 투자나 상업용 부동산 요새 정보들이 정말 많잖아요. 스터디 모임도 되게 많고 거기에 이제 조언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SNS 매체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다가 친한 지인들이나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투자의 지향점이 맞는 사람들끼리는 인적 레버리지도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동 투자도. 그래야지만 더 상급지에 있는 건물을 살 수가 있고, 나 혼자 매입하려면 20억이었는데 20억에 10% 올라가는 거랑 50억, 100억, 10% 올라가는 거 이 갭이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동 투자도 그렇게만 나쁘게 볼 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그러면 이제 경기권, 수도권, 인천, 좀 더 넓게는 지방 3, 4억, 2, 3억, 지방은 1, 2억까지도 내려갈 텐데 그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목적성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지방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높은 이유는 거래량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내 건물을 사줄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이 매매가가 차오르는 속도보다 임대료가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빠른 거고, 반면에 서울은 충분히 서울도 임대료가 비싸지만 임대료가 올라가는 이 속도보다 이 매매가가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수익률이 낮은 거거든요. 근데 내가 목적이 나는 시세 차익이 아니고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캐시플로우가 좋다라고 하면 지방에 있는 뭐 1, 2억, 3, 4억 이런 상가들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고정적으로 현금 흐름이 창출이 되니까. 근데 난 그런 목적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현금에 최대한 아웃풋을 얻고 싶어, 그러니까 시세 차익을 얻고 싶어 한다고 하면 서울 걸 중심으로 최대한 건물 투자를 하든 아니면 아파트 투자를 하든 공동 투자를 이용해서 좀 큰 건물을 사든 그런 방법들을 다양하게 저는 좀 태핑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하라는 거죠? 네. 웬만하면
웬만하면 지방 쪽에 쪼개서 하지 말고. 네, 웬만해서는. 네. 그러면은 지금 강남 건물 꼬마 빌딩 기준이 보통 대지가 한 50평 정도잖아요. 그걸로 했을 때 지금 강남에 투자금 얼마나 필요하죠? 요즘 예전에 한 4년 전까지만 해도 꼬마 빌딩이 30억에서 한 70억 정도 레인지였거든요. 강남이라도. 전체 매매가가. 전체 매매가 이제 볼륨이라고 하죠. 무게라고 하죠. 그게 이제 그 정도에 대한 그게 이제 꼬마 빌딩으로 일컫는데 유동성이 많이 풀리면서 진입의 장벽이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요새는 어떤 게 꼬마 빌딩이냐면 130억 이하가 다 꼬마 빌딩이에요. 뭐 100억, 130억도 다 꼬마 빌딩이에요, 사실. 그러면 여기서 실제 투자금이 얼마가 들어가냐면 제가 최근에 이제 투자자분하고 했던 건들 간접 경험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한 100억 정도 건물을 매입을 할 때 실제 투자금이 한 20억에서 공격적인 사람은 한 20억 정도 들어가고요. 아니면 평균적으로 한 20억에 3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보다 조금 더 낮아지게 되면 뭐 60억, 70억대도 뭐 한 40평, 50평대 건물 지어진 건물들이 있는데 그런 거 이제 70억대니까 아까 제가 소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가 대비 한 25% 정도를 실제 소요자금이라고 본다고 하면 20억 내외로 살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캐시를 4, 5억 정도는 좀 모아오는 게 서울 권역에서 하려면 이제 그 돈이 모였을 때 개인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 이제 상급지 뭐 강남이든 마용성이든 그런 데를 둘 셋이서 공동으로 할 것이냐 고민의 기로에 오겠어요. 제가 이제 이 공동투자를 되게 막 홍보하는 것처럼 얘기가 좀 들리는데 그 공동투자를 성공한 케이스도 되게 많거든요. 불특정 다수하고 해서 실패한 케이스도 되게 많긴 하지만 나랑 이제 투자 제향점이 맞는 사람들 한 2명, 3명 정도에서 정확하게 자기 지분을 가지고 하나의 건물에 투자한다는 것은 저는 이제 그것도 정말 빨리 가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또 이제 대표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정도 현금이 있어야지만 좀 서울권 전역으로 꼬마 빌딩이란 걸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사업으로 보신 거죠? 그렇죠. 저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금액별로 좀 가이드라인을 잡아주셨기 때문에 우리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본인이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판단이 쓰셨을 것 같고 앞으로 계획 그리고 또 우리 부투스쿨 구독자분들께 해주시고 싶은 말씀. 뭐 저는 아시다시피 미오노스 부동산 TV를 채널을 운영하고도 있고 저희 회사도 같이 열심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빌딩 투자 자문 쪽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제 채널도 많이 키우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목표고요. 투자적인 목표는 계속적으로 일정 자금이 모이면 뭐 건물이라든지 다양한 부동산으로 자산을 계속 바꿔놓는 게 목표이기도 합니다. 직장인 분들이나 20, 30대 분들도 지금부터 이 부투스쿨의 뭐 재테크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영상들을 계속적으로 보면 현금 뭐 4억, 5억이 정말 커 보이지만 작은 투자부터 열심히 노력하거나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을 모아서 천천히 단계별로 밟아간다고 하면 결국에는 적은 부동산도 이 큰 부동산이랑 다 직결이 되기 때문에 이 시청을 하시는 모든 분들도 누구나 다 반드시 또 건물주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렇게 젊은 부동산 대표님이신 서치원 대표님을 모시고 꼬마 빌딩 투자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